계속해서 오늘 국회 상황과 여야의 충돌 관련해서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모든 국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단 처리되는 걸 계속 막아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 회기는 끝내보자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으로 강한 저지 방안으로 내세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하나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끝까지 방해를 해보든가 아니면은 동시에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든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리버스터 정도는 본회의 상정이 됐을 때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가 라는 점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농성을 했다가 단식 농성을 했다가 병원에 갔다가 계속 한이 많이 하다가 중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식 중단하면서 공세로 나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지만은 지금 청와대 관련 두 가지 사건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 지금 전 부시장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두 개가 나오고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지금 공세적인 국면이다, 한국당으로서는.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를 오늘 전격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마 지금 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산 처리 시한이 12월 2일,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에 관한 법안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게 한 12월 3일 잡았는데, 그렇죠. 그럼 그때쯤 가서 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11월 29일로 당겨서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단식 농선 중단해서 이 국면으로 바꾸는 것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 쪽에 뭔가 공세적인 사안이 추가적으로 생겼다는 점, 이 두 가지 작용해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유치원 관련 3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 법들도 이제 통과시키기로 나름대로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던지고 당연히 민주당의 이제 반발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사실 자유한국당도 부담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민생법안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그게 지금 당리당략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당리당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거가 오랫동안 남아 있다면은 당리당략하고 별개 뭐 따로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지금 국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선거의 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실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민식이법을 관련법을 비롯한 법은 일단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것은 먼저 놓자. 그래서 그건 해결하자. 우리하고 갈등이 있는 것만 그것은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거를 제안했는데 현재 문희상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칫하면은 이번 정기국회하고 또 이어지는 다른 국회까지도 한국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 국회가 되어버릴 소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 지금 이제 유치원 3법의 경우는요, 이것도 사실은 패스트트랙으로 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것도 패스트트랙입니다. 먼저 올라가 가지고 180일, 90일, 60일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자동으로 부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한국당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겁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이 역시 한국당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니까 뭔가 수정안을 내놓겠다 하고 있는데 얘는 충돌하긴 해서 패스트트랙 저지 방식의 자신들의 본격적인 저지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전에 아마 이것도 그런 관점이 대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관련법도 역시 대치할 만한 법안이긴 하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점도 이후에 본격적인 두 법안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농성을 했던 그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볼모가 되고 협상 대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뭐 울부짖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어떤 민생 법안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이러면은 한국당 입장 좀 들어준 느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련 법안은 일단 먼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법안 필리버스터 관련된 부분, 반대 충돌하는 부분들은 또 나름의 해법을 모색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절대로 선거제 개혁 법안 같은 것들을 상정 않는다는 걸 전제로 약속을 하라는 거죠. 당연히. 뭐 그거는 상정을 하게 되면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해법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회의를 열게 그냥 그럼 허용을 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막으려면 5분의 3이 필요한가요? 막으려면 5분의 3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건 좀 막기 쉽지 불가능하고. 않은데요. 일단 개시는 하고 나서 막는 것이 5분의 3이 5분의 3 필요한데 필요하니까 시동은 될 겁니다. 아마. 5분의 3까지 가려면은 아무래도 한국당의 일부가 이탈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국당을 지지한 모두가 동의한다면 모르겠는데 바른미래당의 일부도 지금 상당히 기류가 달라가지고 그런 해법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개회가 무산됐고 그럼 사실 민주당이 뭔가 전략을 갖다 확실하게 짜려면은 시일이 더 걸리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민식이법 뭐 당장 3개 법안이랑 다른 거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오늘 지금 이제 회의하다가 원내 이제 회의 의총하다가 지금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해법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대로 가면은 그 예산안도 또 12월 2일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해법을 내놓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거에도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테러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그때 정말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으로 지금 필리버스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일 동안 연속을 했는데요. 그게 강제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끝냈습니다. 마지막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이 우리의 뜻은 충분히 전달했다 하면서 이종걸 원내대표인 본인이 최장시간 그 전에 은승위원 등이 뭐 10시간 넘게 하고 있었는데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이 당시 12시간 31분 채 길게 하면서 우리의 의사는 충분히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로 다수의 표결에 붙이고 국민의 뜻은 총선에서 심판받도록 하자 그렇게 맡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간다면 12월 10일까지 그냥 회기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 소득 없이 끝나고 그다음에 임시회의를 또 열어서 못한 걸 이제 바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임시회의 때 그때 어느 안건까지를 부의시킬 것인가. 만약에 공수처법 관련 문제라든가 선거제 관련 문제를 그때 부의시켰다면은요. 그때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은 회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아마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의총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갖고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하명 수사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찰 무마 2개의 문제인데 지금 하명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수사를 그냥 하라고 꽂았다 하는 것과 청와대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첩 이건데요. 대신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의 사안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압수수색했고 그 압수수색 대상이 시장실이 있는 곳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 김기현 시장 부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인지 김기현 시장 측의 주장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청와대 권력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사건화 시켰다고 볼 것인지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와대 쪽으로 이런 정보가 들어오니까 청와대 관장사항은 아니어서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기고 그걸 해당 경찰관에 넘겼다. 그야말로 이첩했을 뿐이다라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정말 이거 표적을 겨냥해서 권력을 작용해서 했던 하명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정황적으로 증빙해낼 수 있는 그 건 중에 하나가 이첩했으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보고가 하나 갈 건 사실인데 중간에 뭐 9번 계속해서 보고가 올라가면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라고 꽂은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데 또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오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청와대 부인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청와대 쪽에 처음에 부인을 했었는데 오늘 그 운영에서 나왔던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 처음에 9번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없다고 했다가요. 나중에 상세하게 물으니까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있었고 압수수색 이후에 8번 있었던 것이다. 압수수색 전에도 20분 전에 잠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관련 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명수사 관련 얘기가 보고 관련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사안들이 당시 검찰 단계에서 깊이 파악을 해봤는데 다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될 정도의 사안을 청와대가 증폭시키려고 했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새 관련되는 쟁점이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 대전 지금 청장, 당시 울산 청장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검찰이 뭔가 사적인 동기에서 무혐의로 만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새로운 특검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등은 있습니다. 대신 그 처음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넘기기만 했지 이후에 관련 뭐 후속 조치를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영민 실장은 9번 받은 것은 맞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와대 자체에서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민정비서관 차원에서는 본인은 보고받은 게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청와대 쪽으로 보고가 들어갔다면은 전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근데 사실 금융위 정책국장 할 때 청와대가 감찰을 했는데 왜 감찰에서 놓쳤느냐? 놓친 거냐? 슬쩍 무마해 준 거냐? 이 문제인데 실제로 금융위 정책국장이면 고위 간부니까 이거는 반부패 비서관 소관인데 민정비서관하고 민정수석하고 반부패 비서관이 회의를 해서 당최 어디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으니 이쯤에서 그냥 인사처리하는 걸로 끝내자 해서 끝낸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무마를 한 것이냐 이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부분 발언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일 때 발언이라든가 이후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크게 비리라고 볼 만한 것에 대한 증거는 없었고 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알려졌다라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사권이 없는 수준에서 할 만큼 해서 그냥 그 자리를 면직시키는 정도로 처리를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당시 그 담당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뭐 검찰발 발언으로 나오고 있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가벼웠던 것이 아니라 하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중단시켰다는 쪽으로 얘기해서 좀 파악을 해볼 부분입니다. 특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처음에 지금 항상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당시 감찰 반원 당시 문제 제기했을 때 박형철 당시 비서관은 뭐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다른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는 김태우 비서관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반박을 했었죠. 반박을 했었는데 최근 나와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무마했던 쪽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사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의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과는 조금 갈등 관계 있는 것처럼 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들이 얼마큼 밝혀지냐에 따라서 진짜 친문 게이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상적인 행정 처리에서 끝낸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고 좀 상당히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부패 비서관 행보 관련 뭐가 하나 떠오르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 조홍천 비서관이 문제 제기했다가 반대쪽으로 가서 지금 남양주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는데 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부패 비서관이 또 충돌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김만우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